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토요일 7시 14분입니다. 자, 좀 늦게 영상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예정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거래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7거래일 동안 주가가 이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를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5월 16일에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임상 결과 남아 있는데 이게 조기 발표될 가능성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 중에 가장 특별한 부분이 뭐 조건부 승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좀 줬죠. 이유가 뭘까요? 항상 이제 이 부분, 이날에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매집과 각인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상승의 초입에는 보통 이제 물량들을 좀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윗꼬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보통.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잔잔하게 거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쏘아내는 건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때가 뭐죠? 컨버터블 본드. CB를 600억 정도 발행을 했다. 이때 근데 뭐 소지섭부터 시작해서 JJS 과거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들 그리고 맞아요 또 있었죠 소룩스라고 하는 14주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전 대표가 90억 들어왔다. 자 이런 어떤 특수한 이벤트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런 거래량을 등장을 시켰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요 부분 파이널 리뷰 파이널 리뷰가 조기로 발표되는 이날에도 이 거래량은 등장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아래 꼬리를 크게 달았던 적은 사실 이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매집이라는 표현이고 이 부분은 하락 구간대에서 공포를 줬다. 이 부분이 맞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각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각인은 무엇일까요? 절대 빠지면 매수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에 남아있는 세력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외국인도 있고 금융투자 있고 사모펀드 있고 그리고 뭐 슈퍼개미 몇백억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가를 최고점에서 팔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예,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댓글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는 뜻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유연. 우리 모두 유연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한번 좀 추측을 해볼 건데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이런 패턴에서 어떠한 임상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구간대에서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결국은 한 번의 차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근데요, 이게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고 순간적으로 VI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그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돌파합니다. 이렇게. 왜? 거대 물량들은 밀면서 쭉쭉 팔지 않고 한 번에 이런 동적 VI, 정적 VI가 걸려서 한 번에 팍 때린다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갑작스럽게 오르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발생돼요. 그러면 손절매가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각인이라는 표현이 일단 한번 머릿속에 박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받아요. 그러면 위에서 고공진했던 주가가 VI 걸리면서 빵 멈춥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그 부분에서 받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공이 한번 튀어올라요. 100m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언제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튀어오릅니까? 첫 번째 바운딩입니다. 두 번째 바운딩, 세 번째 바운딩, 네 번째 바운딩. 그 뜻은 뭐냐면 첫 번째 1차적인 수급은 나가기 시작하고 2차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은 받아내는 건 개미밖에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일단 차익하고 가자는 심리가 가장 컸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재료가 우리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일까요? 아니에요.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간에 일단 당일은 파이널 리뷰처럼 고점을 찍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의 경계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기다리는 7거래일 동안 이런 하락을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 부분에서 올라온 주가에 어떻게 된다? 자, 이제야 수익권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으면서 과거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코로나 때일 겁니다. 이때, 미국으로부터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요. 하한가를 한 번 반 정도 왔을 거예요. 그죠? 거의 45% 가까운 하락. 근데요, 빠졌던 주가가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이 뭐죠? 경제가 안 좋았죠. 그때 뭘 했습니까? 금리를 인하했죠.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지금도 어떻죠? 금리를 인상 기조에서 동결 과정으로 바뀌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진 종목 그리고 아닌 종목들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오를 종목이긴 해요. 근데 다만 미리 사전적으로 힘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죠. 진양권 회장도 IR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라도 공매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요 부분에서 진양권 회장이 IR 하던가요? 진양권 회장은 IR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뒷배가 없을 때. 자,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는 이 부분이 진양권 회장은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필드에서 몇천억을 운영해봤던 펀드 매니저 아니면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기사 읽어주고 차트 읽어주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왜? 기사라는 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의 해석이고요. 자료라는 건 뭡니까? 차트라는 건 뭡니까? 몇 일간의 5일간의 이동평균선, 10일간의 이동평균선,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다. 그 지표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수급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금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있을 좋아요. 5월 16일이라고 칩시다. 이때까지에 대한 금리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대를 몸으로 적확히 맞아떨어야 되는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면 피하고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점을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마 제 영상을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결국은 저는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이 진정으로 HLB를 10년 동안 보유하신 분들도 있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손실권 또는 딱 마지노선까지 보유한 분들도 있겠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분명히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당신은 예측할 수 있어? 이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금리 인상하겠다. 인하하겠다. 동결하겠다.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지금은 중간중간의 힌트 그리고 중간중간의 어떤 외부적인 사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그 주가는요. 그리고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도요. 순간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의 과정에 제롬 파월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진양권 회장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시죠.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8일 전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자, 뭐 소중한 영상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라이브를 했던 부분인데, 자, 경각심을 알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일 거 아닙니까? 매도 시점에 대한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부분에서 오른 이유는 금리가 인상해서 동결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의 이동, 그죠?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이게 수급이 불러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자, 수급이 불러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딱 잘라서 말씀드린데 왜 한미 반도체 이야기합니다. 왜? 바이오 업종과 반도체 업종, 2차 전지 업종이 코스닥의 가장 큰 시총을 담당하는데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이쪽 보시게 되면 느낌 안 오시나요? 쭉 이어봅시다. 오시죠. 이쪽으로의 포트폴리오의 이동. 그죠?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요. 제가 1,000억 정도 운용했던 이제 올해 56 1세대 펀드 매니저지만 HLB 이 블럭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영상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블럭으로 해서 몇 천억을 한 번에 쏟아내는 구간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몇 천억을 한 번에 쏟아내는 그런 수급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109,500원이었죠. 자, 이 부분에 한번 경각심을 이렇게 한번 날리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 부분부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 이런 변동성을 부여할 거야라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필드에서 있었을 때 항상 어느 부분 때에 왔을 때 이들은 분명 금리를 보면서 들어왔을 텐데 금리 부분이 호전적으로 조금 숨 쉴 정도로 바뀌어가면서 영업 환경, 즉 금리에 대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세력들, 많은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그죠? 기관들도 사모펀드, 금융투자 많아요. 연기금, 투신, 그죠? 결국 뭡니까? 그들도 어떤 지표를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표를 가지고 매도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세력들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금리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도 5월 16일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시죠. 이 거래일 전까지만 금리라는 부분을 한번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6가지의 지표를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제가 왜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접근하는 영상 진양고 원장은 IR을 할 거라는 영상 이 두 가지만 한번 간단히 볼까요? 왜 그러냐면 금리 부분만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5월 16일이든 5월 14일이든 간에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VI 걸리기 전 크든 작든의 수익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자, 3주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자, 이때도 여러분들 제가 가장 심플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도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최저가를 기록했던 HLB 생명과학부터 관련주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무조건 HLB 그룹주 모두 받아냅시다라고 강하게 어조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조금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6가지 그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6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역시나 금리 이야기.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날이었죠. 장 시작하기 전이죠. 자, 그쵸? 최저점이죠, 최저점. 그죠? 전날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금리 환경이 NDF 환율이 바뀝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이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와드렸어요. 결국은 이때부터 여기까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쭉 이어갔었죠. 근데 어디서부터 바뀐다? 이 부분부터 바뀐다. 자, 어차피 스트레스, 각인을 주는 과정에서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바뀌는 영업 환경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실권에서 5월 16일을 맞아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근거 없는 유튜버들, 그리고 기사를 읽어주는 유튜버들, 그리고 감정, 이런 건 다 배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매치너그를 운영해봤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설픈 구간대에는 진입하지 말아라. 다만 결국 뭐예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VI가 걸리면서 하방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선에서 매도를 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다시 또 점검을 해봅시다. 왜 그래요? 미국 아마케 아스코라는 것도 남아있죠. 그죠? 우리는요 항상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들은 남아있으나 먹히는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짜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 번호 한번 남겨볼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죠.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 소중한 자산, 그죠? 가정에,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주위에 힘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폰을 노출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유는요. 자,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여러분들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분위기는 전부 다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잘 파는 결과물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진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될 그날 분명히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과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빠지면 매수, 각인이란 부분과 금리가 우호적이지 않은데 조정의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5월 16일 이전에 100% 결과물은 나옵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바이오 종목들 한두 번 겪어했겠어요? 신라젠 바이로메드, 과거의 젠백스 모두 임상 3상 FDA.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요일날 결과물을 발생시켰던 적은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습니다. 파이널 리뷰도 미리 나오죠. 보통 일주일 전에 사전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데이터 충분하지 않으냐 한 번 더 보내줘라. 이 신청이 있느냐. 결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차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 어찌 이렇게 결과물이 발생됐다. 기사가 먼저 흘러나오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업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잘 됐다. 아니다. 잘 안 됐으나 이런 거 우리 준비할 거다. 그 결과물을 받아야 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상태죠. 재료가 나와서 차익. 그리고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차익. 자, 두 가지의 모든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을 매도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진정성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고요. 이때 공매도 운동을 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공매도 금지 운동 받아냈고요. 그죠? 전환사채의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소개시켜드렸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의 경각심. 대차 거래를 통해서 늘어나는 수량들이 등장했을 때는 경각심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던 그 부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재료, 그죠? 쌓아왔던 재료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한 번에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봅시다. 자, 010-4822-8706입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고요. 라이브는 여기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소에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의 후배들은 교육을 다 끝냈고요. 뭐 세미나 더 대신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영역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래서 절 믿고 이제 연구소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와준 연기금 투자자 있죠. 그리고 투신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 사실 뭐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봤네요.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도 보내드릴 거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라이브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주도 보내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링크? 이건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HLB라는 종목을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진심인가 압니다. 자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야기했는지 보십시오. 2023년 10월 3일부터 보이시나요? 자 그쵸? 이때부터 여러분들 도와드렸어요. FDA 허가 자신 HLB 다음 적응증 정했다. 글로벌 3상 직행 추진한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었고 작년 12월 11일이네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전자투표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고 사실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간다 빠진다 이런 영상들만 많이 보셨겠지만 자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땐 좋게 아닐 때는 아니다 라고 대주주는 진양곤의 9.1% 지분 들고 있다. 국제전공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 사명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일러드렸고 이노지디엔 HLB 이렇게 영어로 사명이 바뀐 이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하나씩 일러드렸던 부분이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꾸준한 자사주 매입 그죠? 소각하는 기업들이 있다. 역사적 신고가의 대주주가 매수하는 기업 한미반도체 신성델타테크 이야기 들으면서 두 종목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모회사를 위해서 자회사를 상폐하는 기업 이런 것도 있었고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는 증권사 지점 들려서 IR을 미친 듯이 자주하는 기업 좀 센 얘기 했지만 이때 예시 HLB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다 이야기해드렸고요. 예전에 위메이드 엔캠이 그랬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간암 치료제 그죠? H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3월 8일 날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 악성 루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도와드렸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본인의 계좌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 3개월 전에 제가 은퇴했던 펀드 매니저 생활을 은퇴하고 제가 경제 유튜버 활동했을 때 그때 만났던 몇 분 대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자 이제 뭐 시장에 읽는 방법 사이클을 읽으면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진심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주식 투자 적어도 HLB에 대한 부분에 길라잡이가 될 건데 저를 믿고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 요 부분도 있네. 3월 19일 날 있었던 부분. 추가 자금 조달 관련 입장 발표. 이게 있었죠. 이거 올려드리면서 자, HLB는 더 이상 전환사채 같은 거 안 할게요. 했는데 생명과학을 통해서 여기서 유상증자 해버렸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라이브라는 부분 채널에서는 또는 텔레그램방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과연 어떠한 공부를 통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리고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간다 이게 아니에요. 시장에 나와 있는 흐름 그 다음에 시장에 바이오 쪽의 흐름 그리고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흐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이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5분 정도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 좀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과거의 영상이긴 하지만
자, 공부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여러분 타점에 대한 부분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최고점의 주식을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혹시나 금리 변동이 나왔을 때도 어설픈 것 같아 진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플레이어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입니다. 공부방에서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